예천은 미간을 찌푸리며 손에 든 우는검을 휘둘러 날카로운 검은을 남기고 집중된 검광을 뿜어냈다. 쾅! 물기둥이 폭발하며 폭우가 쏟아졌다. 예천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빗물은 그의 보호 기운에 의해 3인치도 채 닿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물기둥이 예천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못하는 것을 확인한 수분사는 포효하며 맹렬한 마기를 하늘로 솟구치게 했다. 천지의 기운이 급격하게 변하며 먹구름이 몰려들어 하늘을 공포로 물들였다. 거의 동시에 고대수호 위로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지하수가 요동치며 파도를 일으켰다. 엔드코트, 일반적인 최고급 사금마수는 이렇게 사납지 않을 텐데. 이 수분사는 고대 마혈을 지닌 건가? 정말 놀랍군. 엔드코트. 예천의 감각으로는 최고 4단계 마수는 풍우를 소환할 수 있지만 좁은 지역에 이처럼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것은 극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처럼 광범위한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마수는 5단계 마수 정도에 불과했다. 발밑에 통나무가 출렁거렸다. 예천은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오른발을 들어 힘껏 내리찍었다. 윙. 파랑이 퍼져나가더니 10제곱미터가 넘는 수면이 원래의 고요함으로 돌아왔고 조수도 더 이상 높아지지 않았다. 갑자기 수분사, 수종미, 가 애처로운 울부짖음을 내뱉으며 거대한 몸을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 심하게 다친 듯 보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수분사, 수족부는 물속으로 다시 떨어졌다.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지만 평소와 달리 몹시 화가 난 듯 몸을 굴리며 4-5미터 길이의 꼬리를 휘둘러 예천을 향해 맹렬한 일격을 가했다. 그 여우는 길게 남았다. 예천의 표정은 금세 심각해졌다. 방금 전 발차기는 통나무를 안정시키는 것 외에도 혈도살자에게서 배운 비기, 토해천경, 토산천경을 발동시킨 것이었다. 그는 물속에서 은밀한 기세로 수분사를 공격했다.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상처는 입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토해천경의 위력조차 수분사의 방어를 뚫지 못하는 것 같았다. 거대한 꼬리가 휘둘러지며 날카로운 바람을 예천의 얼굴에 휘몰아쳤다. 예천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쩍! 막대기로 두부를 내리치듯 통나무가 산산조각 났다. 공중에서 예천은 심호흡을 하고 우는검을 4번 빠르게 휘둘렀다. 산처럼 거대한 4줄기의 검기가 쏟아져 내려와 수분사, 수족인, 의 머리, 목, 배, 꼬리를 강타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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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지름 7인치, 약 18cm 정도의 공격은 빗나갔지만 나머지 3번의 공격은 모두 명중했다. 맹렬한 검기는 뱀의 비늘을 산산이 조각내며 깊숙이 베었다. 붉은 피가 순식간에 호수 표면을 물들이며 먹물처럼 넘쳐 흘렀다. 이번에는 뱀이 정말로 고통스러워했다. 길고 날카로운 울부짖음을 내뱉으며 회청색 눈동자는 섬뜩하게 붉은 점으로 변했다. 크고 핏빛 붉은 입이 벌어지며 목구멍에 소용돌이가 모였다. 곧이어 50cm 높이의 나선형 물기둥이 솟구쳐 오르더니 점점 더 압축되어 허벅지 굵기만 한 두께가 되어 예천을 향해 돌진했다. 엔드코트, 단돼, 이 짐승은 너무 강해. 어찌할 도리가 없어, 엔드코트. 예천의 표정이 변했다. 나선형 물기둥은 너무 빨라서 공중에서 그 추진력을 이용할 수도 피할 시간도 없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강력한 주먹으로 물기둥을 막아냈다. 귀청을 찢는 듯한 폭발음이 땅을 뒤흔들었고 호수 표면은 반쯤 가라앉으며 수십 미터 깊이까지 내려앉았다. 그에 비하면 예천의 몸은 마치 작은 벌레처럼 보잘것없어 보였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예천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물을 가르는 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거대한 몸체가 물속에서 몇 바퀴를 굴렀지만 머리가 어지럽고 시야가 흐릿해지면서 두 번째 물기둥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엔드코트, 다음에 수분안을 구해야겠다. 지금은 판산도로 가야겠다. 엔드코트. 결심한 예천은 더 이상 수분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발을 차올렸고
공중에서 빗물이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지며 놀라운 곡선을 그렸다. 물론 이것은 활시위가 아니라 예천이 지렛대 역할을 하여 초기 추진력을 높인 정제된 빗물이었다. 휘. 예천은 팔을 뻗으며 마치 백학처럼 순식간에 그곳을 떠나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갔다. 반나절이 지나고 마침내 예천은 울창한 녹음이 우거진 섬을 발견했다. 섬은 원형이었고 구불구불한 산길로 둘러싸여 있었다. 섬 정상, 산봉우리 옆에는 고대 건물들이 모여 있었다. 예천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엔드코트, 아마 쿡민이 벌써 도착했을 거야. 어쨌든 그는 나보다 고대 호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고 어떤 위험은 피해야 하는지도 알 테니까 엔드코트. 예천은 고개를 저으며 내공을 발동시켰고 발밑의 통나무는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예천은 곧바로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작은 길을 따라 구불구불한 산길로 들어서자 4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엔드코트, 너는 누구냐, 엔드코트. 얼굴이 노란 남자가 소리쳤다. 예천은 두 손을 모으고 말했다. 엔드코트, 존자님, 저는 유은종의 내제자입니다. 임무를 받고 왔습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증거가 있나, 엔드코트. 상대방이 물었다. 예천은 내제자 표식을 떠올리고 재빨리 꺼내 상대방의 손에 쥐어주었다. 상대방은 표식을 잠시 살펴보고 맞는지 확인한 후 표식을 돌려주며 정중하게 말했다. 엔드코트, 낚아 실례를 드려 죄송합니다. 예, 용사님. 저를 따라 산 위로 올라가시죠, 엔드코트. 예천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뒤를 따랐다. 굽이굽이 뻗은 산길은 분명히 1000피트, 약 300m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만 피트, 약 300m에 걸쳐 뻗어 있었다. 얼굴에 노란 남자에 따르면 산 정상에 오르려면 반드시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수십만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습일 것이다. 두 사람은 놀라운 속도로 일주일도 채 안 되어 산 정상에 도착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평평한 산 정상에는 고대 건축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건축물들 뒤편에는 10m가 넘는 작고 푸른 산이 솟아 있었고 아름다운 폭포가 산비탈을 따라 흘러내려 건축물 중앙의 작은 호수에 완벽하게 떨어지며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고 있었다. 엔드코트, 정말 아름다운 곳이군, 엔드코트. 예천은 속으로 감탄했다. 웅장한 산과 도시들에 익숙했던 그에게 이 외딴 신선들의 섬은 완전히 새로운 풍경처럼 느껴졌다. 예천은 고풍스러운 돌길을 따라 황인 남자를 따라 건축물 중앙에 있는 한 집으로 향했다. 엔드코트, 스승님, 밖에 유은종의 내제자가 있습니다, 엔드코트. 황인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엔드코트, 들어오너라, 엔드코트. 노인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이 말을 듣고 예천은 안으로 들어갔다. 상석에는 70살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안색은 황갈색이었지만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고 마치 선천적으로 그런 모습이었다. 그 아래에는 녹색 도포를 입은 젊은이 구민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천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었다. 예천이 반산도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취밍은 약간 놀랐다. 예천은 본당 중앙으로 걸어가 두 손을 모으고 인사했다. 엔드코트, 저는 유은종의 내제자 예천입니다. 취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엔드코트.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진무를 받으러 왔느냐, 엔드코트. 엔드코트, 예, 엔드코트. 엔드코트, 잘됐군. 문파 제자 2명이 왔으니 잃어버린 배를 찾을 확률이 더 높겠군, 엔드코트. 엔드코트, 예천은 최선을 다하겠다, 엔드코트. 예천은 말하면서 얼굴에 의심을 가득 담고 노인의 수련경지를 확인해보니 기련경 7단계에 불과했다. 그는 결국 이렇게 물었다. 엔드코트, 취 사부님, 오는 길에 보니 취씨 가문 사람들은 모두 원혼경 이하의 무술가들이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엔드코트? 그는 가문에서 응축경 무사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구밍은 예외였고
나중에는 폭풍원경에 도달하여 문주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엔드코트, 일단 앉으시오. 엔드코트. 예천은 지시대로 구밍 맞은편 의자에 앉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듣고 싶었다. 엔드코트, 우리 구시 가문에 응축경 고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응축경 고수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응축경에 도달한 무사가 판산도에서 석 달만 살아도 예상치 못한 재난을 겪게 되죠. 마수의 공격을 받거나 수련에 이상이 생기거나 마치 빈이 된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민이 응축경에 도달한 해에 저는 그를 판산도에서 내보냈습니다. 엔드코트. 노인은 나지막이 말했다. 엔드코트, 정말입니까? 엔드코트. 예천은 숨을 들이켰다. 취웅민은 침착하게 말했다. 엔드코트, 맞습니다. 15년 전, 아버지는 아무런 전조도 없이 기운의 역류로 돌아가셨습니다. 엔드코트. 홀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예천은 말을 이었다. 엔드코트, 그렇다면 왜 온 가족이 반산도로 가지 않았습니까? 바깥 세상은 넓고 취씨 가문이 정착할 곳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엔드코트. 엔드코트, 이야기는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구수호는 구수호가 아니라 청호라고 불렸습니다. 우리 취씨 가문은 반산도가 아니라 청호기슭에 살았습니다. 엔드코트. 하지만 청호굴 바닥에서 고대 유물이 발견된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먼저 1000제곱마일 반경 내에 지진이 발생하여 지형이 변하고 거대한 분화구가 생겼다. 석 달 후 끊임없는 폭풍우가 취씨 가문을 완전히 집어삼킬 듯했다. 삶과 죽음의 순간 하늘에서 섬 하나가 떨어져 청호강 바닥의 동굴을 덮어버렸습니다. 우리 취씨 가문의 선조들은 이것이 신의 자비라고 여겨 취씨 가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온 가족을 그 섬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 섬이 바로 지금의 판산도이며 판산대도는 나중에 건설되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엔드코트, 하지만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판산도로 이주한 후 기련경 이상의 가문 구성원들은 석 달 안에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수련경지가 가장 높았던 사람은 가문의 수장이자 우리 취씨 가문의 선조였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중요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는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엔드코트. 예천은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노인은 온 힘을 다해 또렷하게 한 단어씩 말했습니다. 엔드코트, 마귀, 저주, 그것이 내 글자입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마귀, 저주, 엔드코트. 예천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를 느꼈다. 온몸의 모공이 쭈뼛서는 듯했다. 이 네 단어는 엄청난 마법의 힘을 지닌 듯했다. 그저 입 밖으로 내뱉는 것만으로도 공포가 치밀어 올랐다. 콩민의 표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 네 단어를 들을 때마다 피 속에 스며든 공포에 휩싸였다. 떨쳐낼 수도 잊을 수도 없는 공포였다. 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무섭지 않나? 엔드코트. 예천은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나는 그 네 단어를 들었을 때 너보다 더 무서웠어. 한 달 내내 잠을 제대로 못 잤지? 마치 귀신이 울부짖는 듯한 무겁고 불길한 기운이 나를 감쌌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포는 가라앉았지? 그들이 원형경에 도달하지 않는 한 취씨 가문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고 더 이상 아무도 무의미하게 죽지 않을 테니까. 엔드코트. 이 말을 듣고 예천은 다시 노인을 바라보았다. 상대방은 여전히 이전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노인은 말을 이었다. 엔드코트, 우리 일족 전체를 이주시키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조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반산섬을 떠나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모두 선조의 말씀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뉘어 차례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비참했던 것은 첫 번째 그룹에서 단 한 명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고
반산섬에서보다 더 끔찍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유일한 생존자는 너무나 큰 공포에 질려 미쳐버렸고 반산섬으로 돌아간 후 3년 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밴드코트. 반산도를 떠날 수 없었다고? 그런데 취씨 가문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섬을 떠난 첫 번째 무리 중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고 그마저도 나중에 죽긴 했지만 정신붕괴로 죽은 거였어. 저주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지도 몰라. 다시 말해, 반산도에 사는 사람들 중 저주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떠날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는 거야? 50대도 49천진, 그리고 단 한 명의 탈출. 천진은 언제나 한 줄기 희망을 남겨두지 사람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지는 않아. 하물며 수십만 명에 달하는 가문을 그렇게 몰아세울 리가 없지. 순식간에 예천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수십 년 후 악을 믿지 않는 가문의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섬을 떠나려 했지. 하지만 그 수는 수십 명에 불과했어. 예외 없이 500리 떨어진 섬을 떠난 후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어. 그 이유를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지. 노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다. 예천은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 이 아름다운 곳에 이처럼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 물속 깊은 동굴, 하늘에서 떨어진 섬, 저주받은 일족. 이 모든 이야기는 너무나 기괴하고 황당하며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다. 아마도 어느 정도 수련 경지에 이르러서야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함부로 행동할 엄두도 나지 않았다. 혹시라도 판산도의 저주에 걸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취명을 죽이지 않는 한 판산도를 떠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와 취명은 같은 일족이 아니었기에 그를 죽인다 해도 자신의 생존은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석 달 안에 이곳에서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예천이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노인은 그를 유심히 살피며 말했다. 엔드코트, 다른 방법이 없다면 지금 구곡 13곡으로 가서 배를 찾아볼 수 있을까? 내 손녀가 아직 거기 있는데 벌써 보름이 지났어. 배의 식량은 충분하지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엔드코트. 쿵민이 일어섰다. 엔드코트, 할아버지, 안심하십시오. 일은 저에게 맡기십시오. 반드시 힌딘을 데려오겠습니다. 밴드코트. 엔드코트, 배에 사람이 있다면 지체할 필요 없다. 바로 출발하자. 엔드코트. 예천도 일어섰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나도 함께 가겠다. 철목선은 준비되었다. 엔드코트. 반산도 북서쪽 해안. 길이 15m, 폭 3m의 검은 나무배 한 척이 그곳에 서 있었다. 배 표면은 음산한 금속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다. 예천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철목선임을 알았다. 금속처럼 단단한 철목으로 만들어진 배였다. 그 단단함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였다. 기련경 무사의 전력을 다한 공격에도 부러지지 않을 만큼 강력했다. 또한 선체가 파손될 염려 없이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유연성도 뛰어났다. 엔드코트, 가주님, 엔드코트. 기련경 9단계의 무술가 12명이 일렬로 서서 동시에 말했다. 노인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엔드코트, 취명은 알겠지만 이 사람은 유은종의 내제자인 예천이다. 그는 우리와 함께 9곡 18곡으로 가서 형형을 구출할 것이다. 엔드코트. 그 말을 마치고 노인은 예천과 취명을 향해 돌아서서 말했다. 엔드코트, 니들의 무술 실력은 너희만큼 뛰어나지는 않지만 수영 실력이 탁월하다. 잠시 동안 물속에서 숨을 참을 수 있다. 엔드코트. 예천은 약간 놀랐다. 그의 현재 수련 수준으로는 잠시 동안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이 12명은 겨우 기련경 9단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9곡 18곡에 가까워질수록 물살은 거세졌고 파도는 끊임없이 배 옆면을 강타하며 숨막힐 듯한 큰 소리를 냈다. 배 안에서 노인이 말했다.
엔드코트 9곡 18곡은 수많은 소용돌이가 있는 복잡한 수로다. 뛰어난 노젓기 기술이 없으면 항해가 불가능하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9곡 13곡의 초반부에 갇히게 될지도 모른다. 그곳에는 작은 산이 있는데 산기슭과 호수가 이루는 평평한 모래톱에 배를 댈 수 있다. 내 임무는 간단하다. 다가오는 마수를 처치하고 배가 항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엔드코트. 예천이 말했다. 엔드코트,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발놀림이 빠른 기술로 그곳을 가로질러 배와 손녀를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엔드코트.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엔드코트 9곡 18곡의 진짜 위험은 물살이나 마수가 아니라 짙은 안개다. 혼자 들어가면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물살의 변화를 따라가야만 빠져나올 수 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아, 그렇군요. 엔드코트. 예천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반산도와 구수호는 평소처럼 볼 수 없으니 정말 기묘한 모습이었다. 삐걱. 갑자기 철목선이 무언가에 긁히는 듯 심하게 흔들렸다. 쿵, 쿵, 쿵. 구시 가문의 무사가 앞으로 뛰쳐나왔다. 엔드코트, 사부님, 마쪼 3마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엔드코트.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저 2사람에게 맡겨라. 엔드코트. 예천과 구명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배에서 내렸다. 갑판 위에서 예천은 고개를 들었다. 거대한 요괴새 3마리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날개 길이는 5m에 달했고 날개 윗부분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한 쌍씩 돋아나 있었다. 아직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날갯짓에서 발생하는 강한 바람 때문에 철목선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엔드코트, 지시술, 북두칠성, 엔드코트. 취육민은 2 손가락을 모아 투명하고 영롱한 빛을 내뿜으며 허공을 7번 가리켰다. 북두칠성이 그려졌다. 별표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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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마리의 요괴새는 반응할 틈도 없이 북두칠성의 기운에 휩싸였고 몸에는 핏자국이 여러 개 생기면서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예천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훌륭한 손가락 기술이군. 엔드코트. 엔드코트, 그냥 약간의 기술일 뿐이야. 엔드코트. 취육민은 손을 거두었다. 바로 그때 취씨 가문의 무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엔드코트, 9곡 18선이 도착했습니다. 갑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엔드코트.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배가 마치 뒤집힐 듯이 심하게 흔들렸다. 이미 대비하고 있던 다른 취씨 가문의 무사들은 소지품을 꽉 붙잡았다. 예천과 취명만이 흔들림 없이 갑판에 발을 단단히 디디고 있었다. 취명은 몸이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고 균형 감각이 뛰어났다. 그는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배의 움직임에 맞춰 미묘하고 자연스럽게 자세를 조절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천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예천은 2 손을 등 뒤로 깍지 끼고 발을 제자리에 굳건히 디딘 채 마치 배의 일부가 된 듯 배의 흔들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듯 했다. 엔드코트, 정말 뛰어난 경공술이로군. 엔드코트. 취밍의 예리한 눈은 예천의 탁월한 경공술과 일반 무술가를 훨씬 뛰어넘는 내공을 즉시 간파했다. 예천은 작게 웃으며 막 입을 열려던 순간 갑자기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엔드코트, 물속에 마수가 숨어 있습니다. 엔드코트. 예천은 앞으로 뛰어올라 배 옆에 착지했고 푸른 빛이 번쩍이는 주먹을 날렸다. 으르렁. 호랑이의 포효가 하늘을 뒤흔들었고 푸른 용의 기운이 솟구쳐 올라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잠시 후 거대한 짐승의 시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배에는 욕조만 한 커다란 핏자국이 나 있었고 그 사이로 신선한 피가 솟구쳐 나왔다. 취밍은 짐승의 시체를 살펴보며 놀라서 말했다. 엔드코트, 수영은 마귀를 감추는데 능숙하고 은신에도 뛰어난데 어떻게 발견했지? 엔드코트. 만약 예천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취밍은 수영을 미리 처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짐승이 마귀를 드러내며 공격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 테고
그때쯤이면 철목선이 손상되지 않았더라도 항로를 이탈했을 것이며 원래 항로로 돌아가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물론 예천은 자신이 주변의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관찰할 수 있는 강력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엔드코트, 수영맨은 은밀한 움직임에 능숙하고 마기를 잘 억제하지만 아무리 날렵해도 그 거대한 몸집 때문에 소리 없이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물살을 바꿀 수밖에 없죠, 엔드코트. 쿵미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방 말이 맞았다. 몸집이 클수록 물속에서의 저항이 커지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상대방의 예리한 감각은 놀라울 정도로 예리해서 아주 미세한 변화까지도 감지해낼 수 있었으니 정말 감탄할 만했다. 98곡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배는 더욱 심하게 흔들렸다. 때로는 왼쪽으로 심하게 기울었다가 갑자기 위로 솟구치기도 했다. 또 파도는 없었지만 물살이 거세게 휘몰아쳐 배가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다. 빠르게 움직이던 배가 갑자기 멈춰서는 모습은 보통 사람이라면 심장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다. 마침내 나무배는 물에 반쯤 잠긴 산 앞에 무사히 도착했다. 모래사장 위에는 커다란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었는데 짙은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배가 가까이 오기도 전에 취민과 예천은 마치 하늘을 나는 두 마리 큰 새처럼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로 앞으로 뛰어올랐다. 쾅! 두 사람은 안개 속에 가려진 배의 갑판에 서서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했다. 엔드코트, 키닝. 거기 있니, 엔드코트. 취민이 불렀다. 휘, 휘, 휘. 휘몰아치는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은 덮개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들은 다시 밖으로 나왔다. 예천은 산을 올려다보며 취밍에게 말했다. 랜드코트, 아마 산속으로 피신했을 거야, 랜드코트. 취밍은 고개를 끄덕였다. 랜드코트,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아. 할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랜드코트. 철목선이 정박하고 노인을 비롯한 12명이 다가왔다. 취웅민이 말했다. 랜드코트, 할아버지, 힌디는 저기에 없어요, 랜드코트. 랜드코트, 거기에 없다고, 랜드코트. 노인의 표정이 급변했다. 그는 취씨 가문의 무사들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랜드코트, 너희 12명은 4명씩 세조로 나뉘어 산을 수색해라, 랜드코트. 랜드코트, 예, 가주님, 랜드코트. 취씨 가문의 무사 12명은 각자 조를 이루어 세 방향에서 산으로 올라갔다. 이때 예천이 말했다. 랜드코트, 취씨 가문의 가주이신 취웅민 씨와 한 조를 이루십시오. 저는 혼자 하겠습니다. 밴드코트. 랜드코트, 그렇다면 그렇게 정했다. 랜드코트. 노인은 예천을 전혀 얕보지 않았다. 여정 내내 상대방의 실력은 취웅명, 추쿵민, 예후기 영진경, 응진경, 닝젠징, 수련 수준에 필적할 만했고 이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일행과 헤어진 예천, 예첸, 은 가장 외진 길을 따라 산 위로 달려갔다. 그가 출발하자마자 엔드아포즈, 수성독종, 수성단관, 엔드아포즈, 이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예천은 강력한 주먹으로 그것을 산산이 조각내버렸다. 액체가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그의 속도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불과 수십 순 만에 예천은 산을 뒤덮은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안개가 소리 없이 거치자 허공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유령 같은 형체가 드러났다. 그의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수십 미터씩 미끄러져 나갔고 그의 기운은 맑고 깨끗하게 남아있었다. 갑자기 예천이 있던 곳 근처의 동굴이 움직였다. 거대한 바위 짐승이 깊고 어두운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다. 팔뚝만 한 두꺼운 붉은 그림자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예천을 휘감았다. 엔드코트, 죽고 싶어 하는군, 엔드코트. 우는 검이 칼집에서 뽑히며 날카로운 칼날이 붉은 그림자를 내리쳤다. 별표 쨍, 별표. 붉은 그림자가 갈라지며 황갈색 피가 솟구쳐 나왔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3미터가 넘는 길이의 혀였는데
혀의 밑동은 거대 암석수의 입안에 그대로 남아개구리 혀처럼 보였다. 상대는 그 혀로 예천을 얽매려 했던 것이다. 정말 비열한 수법이었다. 첫 번째 공격을 빗맞힌 거대 암석수는 예천의 반격을 피하기 위해 산골짜기로 파고들려 했다. 예천은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발을 구르며 숨겨진 힘을 폭발시켰다. 쾅! 거대 암석수는 밖으로 튕겨나갔다. 검기가 번쩍이며 거대한 바위 짐승이 쓰러졌다. 배에는 길게 베인 상처가 났고 내장이 쏟아져 나와 지독한 악취를 풍겼다. 예천은 거대한 바위 짐승의 시체를 해부할 생각도 없이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안개 속으로 달려갔다. 산은 그리 크지 않았고 예천은 금세 비탈길에 도착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돌다리였다. 다리 아래로는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다리 건너편에는 평평한 평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 뒤에는 높이 10m, 폭 8.5m에 달하는 거대한 돌문이 서 있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작은 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와 주변의 안개를 뿌옇게 만들었다. 엔드코트, 안에 누군가 있다. 엔드코트. 예천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리 위로 발을 내디뎠다. 다리 양쪽에 있던 석상들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고 돌덩이 같은 몸이 흔들리며 예천을 향해 다가왔다. 엔드코트, 산초나 비풍, 엔드코트. 수많은 석상들을 마주한 예천은 고독봉 13검 중 가장 넓은 공격 범위인 산초나 비풍을 발동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검광이 겹겹이 퍼져나갔다. 휙, 휙, 휙. 석상들은 하나둘씩 산산이 조각나 땅바닥에 흩어졌다. 예천이 막 떠나려던 찰나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산산조각난 석상들의 파편들이 뒤틀리고 휘감기더니 안개로 변해 주변 환경과 하나로 녹아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이상하군, 정말 이상해. 예천의 눈빛이 번뜩이며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예천은 심호흡을 하고 검을 꽉 쥐고 문을 향해 돌진했다. 이 돌문은 엄청나게 두꺼웠다. 예천은 이 문을 부수면 안쪽의 석실까지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예천은 팔에 2만 파운드, 약 3.6kg의 힘을 집중시켜 두 문 사이의 틈에 손을 넣어 바깥쪽으로 밀었다. 쾅! 문이 천천히 열리며 환하게 빛나는 홀이 나타났다. 외부와는 달리 홀 내부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양쪽에는 각각 6장 6조, 약 2.4m, 높이의 금박을 입힌 석주 18개가 서 있었는데 아무런 조각도 없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홀 중앙에는 붉은 양탄자가 끝까지 깔려 있었다. 주 의자에는 눈을 반쯤 감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서는 흔들림 없는 강인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붉은 양탄자 양쪽에는 다른 중년 남성 6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아우라는 주권자만큼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최고 경지에 오른 후기 영진경, 응진경 수준의 인물들이었기에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엔드코트, 당신은 누구십니까? 엔드코트. 중년의 주지 스님이 눈을 번쩍 떴다. 번개처럼 날카로운 빛이 번뜩이는 것으로 보아 그는 분명 폭풍원경 무술가였을 것이다. 예천은 두 손을 모으고 말했다. 엔드코트, 저는 누군가를 찾아 산에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 근처를 지나가는 젊은 여성을 보셨습니까? 엔드코트. 중년의 주지 스님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엔드코트, 앉으십시오. 엔드코트. 엔드코트, 네, 엔드코트. 예천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붉은 카페 후 오른쪽 맨 끝자리에 앉았다. 중년의 스님이 돌문을 가리키자 그의 눈에 섬뜩한 빛이 번뜩였다. 돌문은 천천히 닫혔다. 엔드코트, 15, 16살쯤 되어 보이는 순수하고 세련된 분위기의 젊은 여성을 말씀하셨지. 엔드코트. 예천은 노인이 손녀의 외모와 태도를 묘사한 것을 들었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맞습니다. 선배님,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네, 그녀는 산기슭에 갇혀 있었어요. 제가 구조해서 여기로 데려왔죠. 지금 옆방에 있어요. 데려가셔도 됩니다. 엔드코트. 중년의 교장은 매우 친근하게 말을 꺼냈다. 예천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엔드코트, 정말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왜? 데려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아니요, 엔드코트. 예천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옆방으로 걸어갔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며 영역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상황은 매우 이상했다. 중년의 교장은 물론이고 옆에 있던 6명의 중년 남성들도 마치 마비된 듯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조금밖에 없었다. 홀에는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예천은 방문 바로 앞에 다다르자 갑자기 뒤돌아섰다. 그러자 중년 남자는 눈빛에서 섬뜩한 기운을 금세 거두고 물었다. 엔드코트, 무슨 일이지? 엔드코트. 엔드코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재밌어서요. 엔드코트. 예천은 검을 뽑아 들고 비웃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중년 남자는 음침하게 말했다. 엔드코트, 내가 그 여자를 데려가게 해준 것만으로도 자네에게 큰 존경을 표한 건데 정말 싸우고 싶은 건가? 고작 원형경 무사에게 내 손짓 한 방이면 충분하지. 엔드코트. 예천은 반쯤 웃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그래? 날 죽일 수 있다면 왜 날 속이지? 내 생각에 이 방에 들어오는 순간 억울하게 죽게 될 텐데. 엔드코트. 엔드코트, 말도 안 돼. 들어와. 엔드코트. 중년의 교장이 손을 휘두르자 금빛 돌기둥이 멈출 기미 없이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예천을 향해 날아왔다. 천둥과 바람을 가르는 듯한 굉음을 내며 돌기둥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었다. 이 돌기둥은 길이 6장 6초, 약 36m, 너비 0.5m에 달했지만 폭풍원경 무사의 소나기에 들어가면 어떤 무기보다도 더 위협적이었으며 산을 쉽게 뚫고 후기 진진경 무사도 죽일 수 있을 정도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돌기둥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방 안으로 뛰어들었겠지만 예천은 그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맑아졌고 피할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는 오른손으로 우는 검을 휘둘러 무시무시한 기세로 돌기둥을 내리쳤다. 쩍! 돌기둥은 산산이 조각나 안개처럼 사라졌다. 검기 응축산. 석주를 부수고 예천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이며 초승달 모양의 검기를 중년 교주에게 날렸다. 별표 휙 별표. 중년 교주는 예천이 물러서거나 피하지 않고 검을 휘두르는 모습에 놀랐다. 예천의 검기는 석주를 부수고 그에게 날아왔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검기가 그를 강타했다. 소용돌이치는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중년 교주의 몸이 순식간에 변형되어 인간의 모습에서 머리에 4개의 검붉은 흉측한 혹이 돋아난 괴물 도마뱀으로 변했다. 그는 입을 크게 벌렸고 전당 전체가 안개로 변해 그 안개를 삼켜버렸다. 예천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웅장했던 전당은 사라지고 더러운 돌 동굴만 남아있었다. 말없이 무표정했던 6명의 중년 남자는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해골이 되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게다가 하얀 뼈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 양탄자는 교장 의자까지 이어져 있었다. 바로 예천이 아까 봤던 그 붉은 카펫이었다. 뒤를 돌아보니 옆방은 폭 1m쯤 되는 동굴이었는데 바닥에는 구덩이가 있었다. 구덩이는 회색 액체로 가득 차 있었고 표면에는 끈적끈적한 거품들이 덮여 있었다. 거품이 터지면서 동굴벽에 닿자 크고 검고 부식성 있는 얼룩이 생겼다. 지금까지 본 것이 모두 환상이었지만 예천은 충격에 숨을 헐떡였다. 만약 그가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그 액체 구덩이에 빠져 몸이 먼지로 변했을 것이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의 짐작이 맞다면 그 도마뱀 같은 괴물은 질령대륙에서 가장 희귀한 10대 괴물 중 하나인 신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이 신수는 아마도 성수호 지역에서 온 것일 것이다. 행복해,
신장수는 인간의 뇌를 먹고 타인의 기억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신장 기운을 단련하며 사람들이 현실과 환상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환영을 만들어낸다. 신장수는 진화가 가능한 마수이다. 머리의 혹의 개수로 강함이 결정되는데 혹이 하나면 1급 마수, 2개면 2급, 4개면 4급 마수다. 하지만 예천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같은 단계의 다른 마수들에 비해 신장수는 가장 약해 보였고 두려워할 가치가 없어 보였다. 엔드코트, 아가씨는 어디 있지? 엔드코트. 예천은 신장수를 응시했다. 신장수는 낮게 으르렁거렸고 좁은 눈에는 아기가 가득했다. 예천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갑자기 신장수가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인간들은 환영 속에서만 신장수가 말을 할 수 있다고 상상했을 뿐이었다. 사실 그것은 실제로 말을 한 적이 없었고 모든 것은 허공에 떠도는 환상, 그의 상상 속의 산물이었다. 엔드코트, 그렇다면 더 이상 널 여기 붙잡아 둘 필요가 없겠군. 엔드코트. 앞서 가해진 검격으로 신수는 부상을 입어 신기를 제어하는 능력을 잃었다. 예천은 더 이상 신수의 신기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발을 구르며 숨겨진 힘을 폭발시키고 세 개의 삼각형 검기를 연달아 발사했다. 쾅! 신수는 숨겨진 힘에 의해 위로 솟구쳐 오르며 3번의 검기 공격을 고스란히 맞았다. 공격의 가장자리에 부딪히자 신수가 갑자기 안개 같은 증기를 뿜어냈다. 이 증기는 불덩이로 변의 예천을 불태웠다. 엔드코트, 내가 내 신기를 산산조각 내주는 걸 두고 봐라. 엔드코트. 예천은 함정에 빠질까 두려워 감히 불길을 직접 마주하지 못했다. 그는 우는 검을 왼손으로 옮겨 패왕권의 첫 번째 기술인 패왕의 광기를 불어넣어 신장수를 향해 반격했다. 소름 끼치는 비명이 울려 퍼졌다. 신장수의 복부에 피가 흐르는 구멍이 뚫렸고 가장자리는 검고 지독한 악취가 진동하며 구역질을 유발했다. 분명 함정이야. 패왕 자체는 고유한 속성이 없지만 상대방에게 공격을 통합할 수 있다. 지금 신수의 상태를 보니 자업자득이다. 예천은 신수의 생명력이 오행의 기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중 하나가 화기였다. 방금 뿜어져 나온 불꽃은 신수 안에 있는 화기의 정수였고 숨을 내쉴 때마다 사라져 다시 응축하기 어려웠다. 신수는 예천을 죽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생명력을 이용해 불꽃을 숨긴 후 순식간에 환수를 만들어내며 다시 거두어들였다. 예천이 방심한다면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마수의 지능은 인간 못지않았고 교활함과 책략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인간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예천의 눈이 일자로 가늘어지며 마음속의 살기가 치솟았다. 이 신수를 살려둘 수는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엔드코트, 죽어라, 엔드코트. 예천은 낮게 외치며 주먹과 검을 동시에 휘둘렀다. 쩍, 쾅. 신장 짐승은 마치 자루처럼 땅바닥에 미동도 없이 쓰러졌다. 예천은 짐승의 안전을 염려하여 짐승의 형태가 사라질 때까지 몇 차례 공격을 퍼부었다. 그제야 공격을 멈췄다. 신장 짐승의 시체에 다가간 예천은 손을 들어 주먹만 한 4단을 빨아들였다. 4단의 표면은 반투명한 흰색이었고 안개가 피어올라 환영을 만들어내며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예천은 영계 저장고에서 옥상자를 꺼내 신장 짐승의 4단을 그 안에 넣었다. 옥상자를 넣고 예천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다. 엔드코트, 방금 환영 속에서 상대방은 노인의 손녀의 특징을 언급했는데 어쩌면 전에 만난 적이 있을지도 몰라. 그녀가 위험에 처했는지도 모르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엔드코트, 어쨌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신장괴수는 채식주의자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뇌를 먹는 것을 전문으로 하며 모든 마수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존재로 꼽힌다.